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데일리 신초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첫 본격 항해, 한일 관계 재조명 계기 될 듯입니다. 영국 항공모함이 오는데 엉뚱하게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묶어 세력화하는 게 좋다는 주장을 펴고 있군요. 접속 랭킹에 오르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극우 댓글들 사이에 정신 올바른 의견도 보이네요.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영국 국방부는 4월 26일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핵심으로 하는 항공모함 타격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계획을 발표했다. 퀸 엘리자베스는 한국에도 기항할 예정이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는 2017년 취역한 영국군 사상 최대급 군함으로 첫 본격 항해다. 원정에는 구축함, 잠수함 등과 미 해군 구축함, 네덜란드군 프리깃함이 동행한다. 또 영국군과 미 해병대의 전투기 F-35B를 탑재해 일본에 기항하고 자위대, 미군 등과의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 항해의 주된 목적은 중국과 홍콩 탄압 견제와 미일이 진행하는 중국 포위망에 대한 협력으로 프랑스 군함도 일본을 향해 출항했다.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는 한국에도 기항할 예정인데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동맹국이라면 물론 미국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도 동맹 관계에 있다. 일본과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을 사이에 둔 형태의 동맹과 끈끈한 관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위상은 전후 국제정세에 따라 크게 변해왔다. 세계는 1980년대까지 군사가 경제에 우선했다. 서방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이 서방에 속하면서도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를 한 배경이 되고 있다. 군사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경제 성장에 매진한 일본은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적어도 동등한 존재라고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일본을 향해 외압을 계속 가했다. 이런 압력이 서구의 대일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도 편승한 듯 일본에 돈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래 이미 한일 협정으로 끝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에 당시 미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방의 군사 행동에 동참했던 한국은 특히 미국의 신심이 두터웠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나자 상황은 달라진다. 세계는 군사 중시에서 경제 중시로 바뀌었다.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EU에 가입하면서 서구의 중심축이 나토에서 EU로 옮겨갔다. 미국은 EU와의 경제적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미국에는 군사동맹국은 있어도 경제동맹국은 없다. 더욱이 아시아판 EU와 같은 것이 생겨버리면 미국의 존재감은 저하되어 버린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심화를 택했다. EU와 맞설 수 있고 아시아판 EU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동맹 심화는 희소식이었다.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이 공고해진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상이 필자 나름의 개관이다.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정부는 현재 홍콩에 대한 탄압을 강하게 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의 비호 아래 경제 발전을 이룬 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19년경부터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민주운동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독립운동가가 영국의 망명, 홍콩 시민의 망명을 받아들인 영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이전에 태어난 영국 해외 시민 여권 보유자와 부양가족 230만 명에 대한 특별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이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타격군을 동아시아에 파견하게 된 셈이다. 영국은 EU의 발족 멤버로서 미일보다 유럽을 중시해왔지만 EU를 탈퇴했다. 과거 대영 제국이 고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 타이밍에 아시아 태평양의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의 친구였던 미일과의 군사동맹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영연방에 속하는 싱가포르의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국가 수장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계로 싱가포르와 중국어권의 홍콩, 대만의 수장끼리는 통역 없이도 소통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을 합친 GDP는 호주와 맞먹고 한국의 GDP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그들은 반일을 국시로 두지 않았다. 일본이 이런 국가나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아직도 한국은 미중을 저울질하는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고립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적어도 일본, 미국은 한국을 완전한 아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남쪽은 북쪽에 대한 완충지대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최전선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단교를 절대 지지한다. 홍콩을 반환하며 영국은 조건으로 50년간 지금 체계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이를 이행한다고 해서 반환했지만 약 25년 뒤 중국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중국법을 밀어붙였다. 한국도 위안부나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때리기를 해왔다. 이 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일본이 프랑스나 영국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준 걸 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일본을 고마워한다. 그때 영토를 너무 넓혔다. 군인도 식량도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나치게 우쭐한 결과다. 지금은 그걸 중국이 하려고 한다. 제목에 이끌려 읽었습니다. 주관적 생각이 아닐까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한 것을 영국은 이해하고 있는가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영국은 레이더 조사 사건 등을 포함 일본에게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붉은 팀에 참가하지 않도록 압박하려고 일본 오는 김에 한국에 잠시 들르는 것 같습니다. 첫머리에 의외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 주목했지만 중간부터는 아무래도 동의를 할 수 없는 칼럼입니다. 시대 배경이나 국제 정세를 너무 단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도 한국은 미중을 저울질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고립밖에 없지만 이하 이솝 우화 인용문 생략.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이유가 그런 것이었군요. 동서냉전하의 미국에서 보면 그렇게 비춰졌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미국의 거듭되는 제재로 일본 경제가 피폐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필자는 역사를 궤괄한다느니 하며 정리하고 있지만 워낙 진부하고 얄팍한 오류투성이어서 실속이 없다. 일본은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았다지만 미일 안보조약을 보면 군사동맹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분명 공산권인 소련, 중국,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있다. 외압이란 99%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일본이 지나치게 성장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지금은 중국의 경제 팽창이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일본은 그 저지에 이용된다. 예나 지금이나 모두 미국에 의존한 것이 일본 군사와 정치의 문제점이다. 돌쇠 한마디. 그러니까 영국 배가 들어오니 생각해보자면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뭉치면 좋겠다고? 뭐 아이들 다방구 놀이도 아니고 맘대로 갈라서 편 먹자는 거야 뭐야?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